안녕하세요. 배재동문 여러분, 이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든 배재동문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공간을 훼손한 아펜젤러 기념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배제학당을 세우시고 신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에 헌신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그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광명근 이사장님의 1차 리모델링 공사 결과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처로 사진과 같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멋진 소나무들과 사철 꽃나무들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배제학당 신교육의 발상지라는 표지석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동문들과 주변 사람들의 휴식처를 제공했던 공간이 지금은 어느 건물의 앞마당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신문 터라는 표지석과 신교육의 발상지라는 표지석은 함부로 이동되어 역사 현장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표지석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의 전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배제 빌딩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공원은 지금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 조망과 건물의 1층에 존재하는 영업장소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보입니다. 당초 십수년을 뿌리내린 소나무들과 꽃나무들, 화강암들이 어우러져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배제학당의 역사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공원은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선 건물은 전후면이 모두 막혀있는 답답한 건물 구조였습니다. 배제에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는 정신으로 그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의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배려하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공유하거나 또는 통행길을 내어주는 정도로도 되었을 일을 이렇게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훼손을 하고 다 내어주는 결과를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울창하고 멋진 숲을 없애고 화강암을 파헤쳐서 그들에게 앞마당으로 내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의문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발 사업은 통상 저렴한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이 그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행사인 수경하우징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아펜젤러 기념공원의 소유자인 배제학당 학교법인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의 건축 부지는 사업성이 매우 낮은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임 광명근 이사장 시절부터 로비를 한 정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로비는 학교법인 배제학당 직원들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분양권도 거론되었다는 풍문이 배제사회 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임 곽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아펜젤러 기념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전격 합의하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요? 말도 많은 전임 곽 이사장의 중도 퇴임과 조폭 연루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펜젤러 기념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주요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펜젤러 기념공원 리모델링 관련 계약서는 공교롭게도 2개입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재단 이사회를 거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초 계약서는 일부 변경이 되어 수정이 되는데 계약서의 변경은 재단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되며 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점은 이 2개의 계약서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공원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아무런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경하우징은 무슨 근거로 공원이 현재의 모습으로 분양 광고를 하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도 하기 전에 분양 담당자와의 녹취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재 임원진들과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뭐 모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도장을 찍은 상태고요. 네네. 네, 공사는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도면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갖다가 계속 제출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네네.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 쪽도 도안을 한번 내볼게라고 해가지고 최종 도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공사는 곧 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좀 볼만하겠네요. 이 값이 확 튀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는 사진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보는 것은 최초 분양 광고 시점에서 보여준 삼정 아트테라스의 조감도입니다. 여기에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원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도 하기 전에 현재 리모델링한 모습으로 광고가 가능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셋째, 어떻게 경계석을 침범하여 삼정 아트테라스 1층 상가의 공간을 확장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공사 전이고 오른쪽은 공사 후 사진입니다. 삼정 아트테라스와 기념공원의 경계는 철제 전등 시설입니다. 그 누가 자기의 땅을 남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빌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배재인은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라 함은 전망을 위한 시야 확보와 누구든지 그 땅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보도의 확장을 통한 경계선 침범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례인 것입니다. 넷째, 공원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존재하였던 수많은 소나무와 꽃나무, 석재의 행방이 모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무와 돌 자체도 재산으로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거론하겠지만 공원 리모델링 결과 조경 관련 예산은 약 3억여 원으로 심어진 수목은 몇 그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없어진 기존 수목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는지 모두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만으로도 수경하우징은 개발 사업에 따른 막대한 부가가치 상승을 얻게 되는 반면 재단은 이 사업의 설계비까지 부담하면서 배재 중심의 아펜젤러 기념공원을 수경하우징이라는 시행사가 분양한 삼정아트 테라스 건물의 앞마당으로 넘겨주는 이해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조경 대상에서 동상을 받았다고 만족할 만한 사안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임 곽 이사장은 아펜젤러 기념공원의 리모델링을 반대했는데 왜 이사장이 변경되고 재단의 관점이 변경되었을까요?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총동창회가 분열되고 선후배 간의 고발이 난무하던 어지러운 상황이었음은 과연 우연일까요?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 사업으로서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재학당 학교법인의 이익은 최소화하면서 수경하우징 이익은 극대화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본 사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들의 사유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내용으로 너무 쉽게 앞마당을 내어준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당시 협상 과정을 진행했던 실무진이 누구이고 어떤 판단 기준으로 협상했는지 관련 커넥션은 없었는지 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위의 사례와 관련 있는 각종 숫자 자료 및 해당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보다는 동문들과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배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스스로 거론하여 밝은 배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